저 지금 어디 아파트에 와 있는데 제가 어떤 수강생분이 사무실이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집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저희 집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 채널에 처음 출연하셨다 보니까 간단하게 어떤 걸 하시는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구매대행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고요. 네. 지금 현명한 부자를 꿈꾸는 리치 클레버라고 합니다. 일하는 공간은 여기고요. 제 방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목표 이제 화이트보드 네네. 이렇게 해놓고 초반에는 발송 처리 순서나 이런 게 막 잘 모르겠어갖고 막 적어놨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럼 여기서 하셨던 예, 계속 여기서만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보통 하루 아침에 몇 시에 이렇게 딱 컴퓨터 앞에 앉으세요? 가급적이면 이제 9시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보통은 그렇게 하고요. 화장품 회사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게 구매 대행으로 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그 화장품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좀 상방이 좀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받는 급여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적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직장인으로서 많이 벌어봐야 500만 원 벌기가 진짜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뭐라도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와중에 이제 그 전에 사실 회사 다니면서도 판매되는 거 관리만 한 1, 2년 정도 해봤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그 쇼피라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때도 이제 유튜브에서 한참 그 쇼피 붐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거 보고 쇼피 너무 쉽다 해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싱가포르에 입장을 했었거든요. 처음에요. 2달 동안 한 개도 못 팔았어요. 그래서 의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뭐 한 개라도 팔려야 이게 사람이 이게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진짜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포기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또 위탁도 잠깐 해봤어요. 10개인가 올려봤는데 그건 조금 팔리더라고요. 근데 객단가가 막 10,000원도 안 되는 제품이어갖고 너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이제 구매 대행을 이제 하게 됐는데 구매 대행은 초반부터 좀 팔리고 특히 스파르타 수업 듣고 나서부터 속도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첫 달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나오긴 했어요. 순수익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30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 달에 60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 달에 1,10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 달에 1,500만 원이 나왔어요. 계속 두세 배씩 뛰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구매 대행 이건 된다. 이거는 진짜 열심히만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 이건 된다. 100% 된다. 이런 확신이 딱 들더라고 제 생각에는. 그때 퇴사하신 상황이었어요? 네, 퇴사하신 상황. 저는 처음부터 전업을 했었거든요. 진짜요? 이거 스파르타로 제가 1,500만 원 찍었으니까 1억 반 수업을 들으면 이건 바로 또 5천, 1억 금방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신청을 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첫날 막 로드맵부터 시작해갖고 와 진짜 너무 강의 잘 들었다. 너무 진짜 와닿는 게 진짜 많았어요. 제가 그 메인 키워드를 다 똑같은 거 썼었어요. 거기 들어보니까 또 제가 실수하는 부분들을 다 짚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매출은 반토막이 났어요. 800으로. 수업은 정말 와닿는 게 많았고 내가 지금 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열심히 더 해보자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 달 바로 1,300으로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택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는 봤는데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출액 1,000만 원 되기 전까지는 혼자서 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보통 일을 하고 주말에도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몰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초보셀러가 네. 화이트보드 사면 이렇게 빈칸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파란색은 목표고 검은색은 했다 이건가요? 그건데 뒤에 목표 개수 대비 계속 적게 되는 느낌이 나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오늘들 더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동기부여 같은 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적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치를 적어 놓은 다음에 부족한 양을 뒤에 또 이제 같은 이제 일하시는 이제 직원분들이랑 상의해서 조금 더 올려서도 막 타협도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우고 요 위에서처럼 만약에 오늘 100개 했으면 100개라고 이렇게 적어요. 일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왜 이렇게 내가 못했지? 하는 게 한눈에 보여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하면 많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해 자기가. 근데 많이 한 날도 있지만 이거 계산해 보면은 사실 목표치 한참 미달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또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뒤에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동기부여를 본인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자택에서 하시면 제품 반품하고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이게 제가 지금 반품 받은 거에 대한 총량이 여기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게 이게 총량이거든요. 제가 반품 받은 게. 이게 근데 제가 폐기한 건 1개고 실제로 제가 반품받은 게 이게 1년 넘을 동안 이게 전체가 다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잖아요.
그럼 폐기한 것까지 해봐야 10개잖아요. 그러면은 1년이면 사실상 제가 한 달에 한 개도 반품을 실제로 받은 건 없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작아요? 처음에는 저도 좀 이제 파손도 좀 나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고객이 생각하기에 좀 만족도가 높으니까 이제 클레임이나 이런 CS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리뷰를 한 개라도 더 적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또 보니까 뭐 책 같은 것도 많이 보신다고 들었는데. 네, 추천책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 원싱이라는 글씨를 여기 앞으로 빼놓은 게 진짜요? 이거는 저는 사실 구매 대행 하기 전에 읽었던 책인데 네. 정말 이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금 한 달에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 3개월 순이익이 제가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는 한 2,00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삶의 변화 달라진 게 있나요? 먹고 싶은 걸 좀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 메뉴판 가격 안 보고 이 정도인가요? 예, 좀 이렇게 편하게 지금은 좀 이것저것 사 먹기도 사 먹고 좀 이렇게 쓰고 싶은 거 써요. 단점은 있나요? 좀 일하는 시간이 좀 길다. 네. 그게 단점이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은 좀 단점일 수 있어요. 힘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구매 대행이 어느 정도 좀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 가기 전까지는 좀 시간을 좀 많이 갈아 넣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통술입니다. 자, 우리 금방 리치클레버님 그 자택에 가서 어떻게 구매 대행 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순이익 아까 1,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매출 0원부터 순이익 1,000만 원까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또 리치클레버님한테 부탁드려서 내용을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구매 대행 하면서 매출 정체기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오늘 그런 거 다 돌파하는 법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 제가 중간에 이제 매출 대비 개수 단가라고 이제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네네.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좀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스스로도 매출 대비 개수 단가를 계산해 보면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나온다. 잘 나올 때는 1,500원도 나오지만 잘 안 나올 때는 보통 1,000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1,000원에서 1,500원 사이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제가 처음 구매 대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저희가 J자 커브를 하기 전까지 네. 실제로 제가 매출 대비 개수 단가가 얼마인지도 제 걸 그대로 넣어놨거든요. 오. 그거 보시면은 진단이 되네요. 그렇게까지 막 매출 대비 개수 단가가 무조건 높진 않은데? 네. 라고 아마 보이실 거예요. 클레버님 그러면 구매 대행이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매 대행인 게 뭐예요?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저희 한국 플랫폼에 소개를 시켜주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해외 제품을 저희 한국 플랫폼에서 그거를 구매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해외에서 직배송 형태로 편리하게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 0원부터 순이익 1,000만 원까지 만드는 로드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거잖아요. 스파르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거 들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저는 네네. 수업은 듣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네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수업을 듣고 열심히 하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아, 네. 이거 저희가 뭐 광고비나 이런 거 드린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진짜 정말 오랜만에 뵌 수강생 분이시거든요. 직접 이렇게 얘기를 다 준비해 주셨고 다 100% 솔직한 거예요,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아 그러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네. 제가 2023년 3월에 네. 스파르타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매대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제 제가 좀 성과가 났던 게 네. 3월에 스파르타 수업을 듣고 약 3개월 정도 만에 이제 순이익 160만 원에 1,000만 원 이상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7월 달에 그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해서 8월 달에 바로 이제 1억 클래스 수강을 했거든요. 네네. 한 1년 걸렸죠. 2024년 3월에 월 매출 4,300만 원에 순이익 500만 원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약 7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제가 매출 9,100만 원에 이제 순이익 1,000만 원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네. 이때가 이제 1년 1개월인데 순이익 약 1,400에서 1,500만 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최고 매출이 나왔는데 9,300만 원이 나왔어요. 아, 네. 마진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달성이 됐고요. 네. 그리고 순이익이 약 이때도 좀 비슷하게 1,400에서 1,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순이익이 160만 원이니까 네네. 그냥 매출 1,000만 원 달성한 거에 좀 만족을 했고 아, 그 네. 순이익 자체는 좀 만족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 예. 그렇죠. 목표가 1,000만 원 이상이었으니까. 예, 예. 네. 매출 인증표는 이렇게 이제 6월 달은 7,700으로 예. 마감을 하신 거고요. 자, 이 그래프가 이제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예. 근데 이 그 박스권 있잖아요. 예. 2,000 이하의 박스권, 그러니까 예. 순이익 400을 못 넘기는. 예. 근데 이걸 넘어야
사업할 맛이 난다라고 예, 하셨잖아요. 그쵸, 그쵸. 예. 이때 갇혔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걸 뚫는 데는 어떤 노력을 하신 건가요? 제가 초반에도 매출 대비 개수 단가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네. 이게 기준을 알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초반에 개수에 비해서 매출이 잘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계속 보시면 2배, 3배 이렇게 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출 대비 개수 단가가 제가 6월달, 7월달 나중에 제가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2,000원, 3,000원까지 올라가요. 초반에 제가 1,500만 원 정도 됐을 때가 상품 수가 한 5,000개가 안 됐는데 1,500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이걸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은 사실상 10,000개 하면 3,00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가 되지 않는 거죠. 이때가 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장기간 이 박스권이 있었던 이유가 그냥 초반에 빨리 올라서 그냥 떨어질 때 돼서 떨어진 거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사실 여기 초반에는 그냥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정체기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뒤에 어느 시점부터는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래도 정체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초반에는 운이 좋아서 좀 빨리 올라갔고 그 뒤에는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네. 그 이후에는 한 몇 달 정도는 또 그 정체기가 계속 연결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건 아무리 봐도 올라가긴 올라가야 될 텐데 분명히 올라갈 거다. 업로드 열심히 하자.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봤어요. 과연 내가 소싱 상품군을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키워드를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뭐 옵션에 고객이 이해하기 나쁜 어떤 옵션을 쓰고 있나?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1억 반 수강하고 나서 이제 강사님들이 피드백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 내용도 참조를 하고 제가 가격부터 시작해서 이걸 몰두해서 보면 뭐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올린 제품을 열심히 올리다 보면은 거기에 함몰돼서 이런 걸 못 보는데 주말이나 시간을 내서 가격만 쭉 보는 거예요. 마진이나 제품별로 다 보는 거예요. 제가 판매했던 것들을. 가격이나 마진이나 이런 거를 쭉 보면은 생각보다 마진이 전체적으로 너무 높은데라고 생각하면 마진을 좀 낮춰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구매 대행 적정 마진은 20에서 25%거든요. 진짜 극초반에는 마진이 막 30%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아 이렇게 해서는 너무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진을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한 25%에서 한 28% 사이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많이 팔렸으면 좋겠으니까 거기서 또 더 낮췄어요. 예를 들면 배송비 같은 거를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낮게 잡는다거나 기존에는 좀 넉넉하게 잡았거든요. 포장 옵션 같은 거 할 거에 감안해서 그리고 제 생각에 무게가 원래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울 수 있고 거기다가 포장 옵션까지 들어가고 거기다가 뭐 돼지코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내가 또 추가로 포장용 수출용 나무 포장 같은 거를 나는 좀 많이 좀 변환하는 편이니까 그거에 대한 플러스 알파적인 무게도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들어가면 네.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요. 경쟁자는 사실 여기까지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좀 넉넉하게 잡았다면 갈수록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아, 그걸 수정하신 시점이 대충 언제 시점이에요, 이 그래프에서?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여기 초반 뭐 3월부터 뭐 7월 사이 뭐 한 두세 달? 이 정도는 되게 좀 높게 잡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낮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체기 기간 동안 좀 많이 낮췄어요. 아, 이 정체 기간 동안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주셨다. 지금은 한 그래서 20%에서 많이 나와 23%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면 8, 9, 10월 달이 좀 정체되잖아요. 예. 반토막 나기도 했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물론 업로드 대비 많이 나온 것도 맞지만 이때 사실 누구나 비수기예요. 그런 거를 알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신사임당님 쇼츠 영상을 가끔 이제 좀 시간이 남을 때 쇼츠를 좀 보거든요. 그때 신사임당님이 이제 쇼츠 영상이 있었는데 저장을 해놓고 자주 봤는데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이런 온라인 사업이 대부분 6개월 정도 안에 대부분 포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70%가 포기하고 3개월 만에 진짜 대부분 한 50%는 포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빠르게 뭔가 큰 성과를 바란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9개월 동안 50만 원밖에 못 벌었대요.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네. 근데 신기하게 그게 3개월 뒤에 5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5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10배잖아요. 네.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다음 달 10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꾸준하게 하면 어느 순간 J자 커브를 딱 그릴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저도 그 정체기 기간 동안 나도 지금은 뭐 순수익도 얼마 안 나오고 굉장히 좀 내가 원하는 그 직장인 월급에 비해서 훨씬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1년 이상 수업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하면 분명히 한번 튀어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기하게 3월 달에 스파르타 수업을 듣고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실제로 순수익 500만 원을 달성을 했어요. 그 다음 달에 바로 1000만 원 이상 달성했거든요.
그때 느낀 게 신사임당이 쇼츠에 있는 내용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꾸준히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J자 커브로 정체기가 길수록 튀어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기준치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열심히 업로드하고 업로드 플러스 CS 뭐 수동화 작업 그런 거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어느 순간 매출과 순수익은 따라옵니다. 순수익 1,0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싶은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된다? 크게 보면 저희가 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 리스터 파일이랑 업로드인데, 리스터 파일은 소싱이고, 소싱에는 기본적인 소싱의 배송비가 있고, 그리고 키워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가 있겠죠. 네. 그 하나하나 본다고 치면 저 같은 경우는 소싱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소싱을 많이 하는데, 이 소싱은 좀 약간 감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이런 실생활에서 이제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보다는 업장이나 공장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쓰거나 아니면 뭐 인증이랑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더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실생활에 쉽게 볼 수 있는 제품들보다. 근데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좀 소싱하려고 하면서 판매를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제품들이 더 많이 팔려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아, 나는 이런 카테고리에 이런 제품을 파니까 판매가 잘 되네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신이 더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소싱을 할 때 만약에 팔렸던 카테고리의 상품군이다, 좀 다른 디자인으로 또 올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만약에 그전에 3개를 만약 가지치겠으면 5개를 합니다. 상품명이나 카테고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궁금한데. 메인 키워드를 최대한 좀 다르게 잡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네이버에서 추출을 해요. 아, 검색을 예를 들어서 채 써는 기계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밑에 쇼핑 연관이 나오잖아요. 네네. 전 여기서 일단은 좀 추출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네. 보통 이렇게 잘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그런 거가 없어요. 그럼 넘어가요.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없으면 넘어가고, 네. 그런 다음에 그 네이버 해외 쪽에 네. 가서 네. 리뷰 많은 순으로 좀 봐요. 아, 네. 이게 팔린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팔린 데이터에 해당되는 해외 쪽에서 메인 키워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상표나 상표, 상호라서 안 쓰지만 네. 야채 자동 슬라이서 이런 것들은 써요. 지금 이제 보이는 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좀 선호하는 게 메인 키워드를 키워드가 1개나 2개를 더 선호해요. 3개까지도 괜찮다고 좀 보는데 4개 이상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1개, 2개.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네. 그냥 야채 슬라이서 이런 식으로 그쵸. 한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야채 슬라이서 자동을 뒤로 붙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또 자동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무선을 강조하거나 그럴 경우는 또 3개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4개 이상을 보시면은 서브 키워드가 무조건 많이 섞여 있어요. 메인 키워드도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거죠. 사실 서브 키워드보다 메인 키워드를 훨씬 중요하게 보고요. 네네네. 키워드 담당자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피드백 드릴 때도 사실 뭐 서브 키워드도 열심히 보긴 하지만 특히 메인 키워드를 열심히 보는데, 메인 키워드는 정말 확실한 걸로 한 3개, 2개 이렇게만 있어갖고 복사 붙여넣기 해도 괜찮으니까 대신 메인 키워드 자체가 정말 괜찮은 것만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를 완전히 엉뚱한 걸 쓰면,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관리를 해보니까 나온 부분인데, 붕어빵 기계라고 해볼게요. 네. 붕어빵 기계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기 붕어빵 기계, 미니 붕어빵 기계, 기계를 보면서 저희가 잡겠죠. 네. 그런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관리를 안 해주면 메인 키워드에 붕어빵을 씁니다. 이건 붕어빵 기계거든요. 네네. 그럼 붕어빵을 그렇구나. 서버에 넣는 건 괜찮은데 붕어빵이라고 넣으면은 메인 키워드에 검색한 걸 바탕으로 서브 키워드랑 맞물리는 부분인데, 붕어빵이라고 치면 붕어빵만 나오겠죠. 네네. 그러면 사실상 확률이 엄청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붕어빵이라고만 메인 키워드를 잡으면 진짜 붕어빵 그렇죠. 제품만 이렇게 나오는 나오죠. 건데. 사실 뭐 중복이 되더라도 붕어빵 기계로 적었으면 저희가 팔리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붕어빵이라고 하면 안 팔려요. 알바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초보셀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붕어빵, 슈크림, 그 다음에 한참 뒤에 기계에 넣으면 완전 잘못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붕어빵 틀 뭐 이렇게도 잡더라고요. 근데 붕어빵 틀은 생각해보면 붕어빵 기계에 있는 틀이 부자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붕어빵 기계면 붕어빵 기계를 연상할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붕어빵 머신, 미니 붕어빵 기계, 전기 붕어빵 기계 이런 건 괜찮은데, 붕어빵, 붕어빵 틀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노출이 안 돼서 네. 사실상 아무리 많이 올려도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업로드 기둥, 어떻게 보면 키워드만 해도 이렇게 할 얘기 진짜 많잖아요. 이런 것들 기초 잡는 게 진짜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업로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둥이 되면서 이제 쭉 장기적으로 이제 누적 매출이 향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그런 상품의 질을 스파르타 강의나 이런 걸 들으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거대로만 열심히 하면 기본 상품의 질을 가지고 누적 매출이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좀 쌓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안 하면 진짜 그냥 계속 구멍에
물이 줄줄줄 샌다라고 보면 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업로드 네. 많이 해도 안 올라가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CS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네. 이건 약간 선택적이긴 해요. 물론 CS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도 있고 그게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 관점에서 보면 CS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CS를 열심히 하는데 보통 이제 업로드가 이제 누적 매출이 이제 서서히 향상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CS는 제가 그달에 시간을 투자해서 영업을 열심히 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초반이라 하더라도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매출로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게 매출이 계속 CS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CS 스킬도 본인만의 스킬이 좀 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면서도 뭔가 좀 이거는 그래도 고객님한테 그냥 생각해서 팔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좀 잘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어디다 메모를 해놓고 같은 얘기를 또 써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내가 생각해도 좀 좋은 멘트인데 싶으면 그걸 네. 템플릿화 해놓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뭐 어떤 만드는 기계인데 그 기계 안에 있는 사은품으로 모형 같은 게 있고 그거에 해당되는 뭐 여러 가지 막 도구들이 뭐 이렇게 짜잘한 도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상세 페이지에 올린 게 1년 전에 올린 거거든요. 혹시 몰라서 제가 그 현재에다 물어보니까 그 사은품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구매도 할 수가 없고. 고객한테 전화해보니까 아니 그 사은품이 어차피 사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가급적이면 있는 데서 사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팔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그러면 고객님 그 국내에서 구하시는 게 많이 어려우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내에서 구하기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냥 뭐 10,000몇천 원에서 20,000몇천 원 하는데 느낌이 10,000몇천 원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뭐 도구 이런 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러면서 제가 딱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그러면은 다 해서 한 2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2만 원 계좌이체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 구매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좌이체 시켜드려 갖고 그걸로 그거 구매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이러시더니 그럼 결제할게요 하시더니 결제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객단가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10만 원이 넘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죽어도 2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신 게 의지가 진짜 있어야 된다. CS 할 때는. 네, 맞습니다. CS가 때는 전화만 받는가? 이 CS 아니잖아. 고객이랑 대화 속에서 어떤 멘트 하나로 팔린다. 네.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웬만하면 서비스를 추가적인 비용이 만약에 현지에서 그 서비스 부속품이나 아니면 서비스 뭐 여러 가지 뭐 들어가는 부분이 작게는 뭐 5,000원에서 10,000원, 뭐 2만 원 들어간다고 치면 한 10,000원 이하 되는 경우는 거의 그냥 무료로 줘요. 그러면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 2만 원이 넘어가면은 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제가 실제 어떻게까지 써먹어봤냐면 고객님 그럼 제가 이거 알아봐서 얼마인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가격대가 좀 있어갖고 이거를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건 좀 어렵고 저희가 이걸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객님 생각에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타오바오 채팅에서 지금 내용 나온 거에 대해서 캡처를 해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100위안이라고 나와 있죠. 저희 진짜 원가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한 적도 많이 있어요. 예.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업로드를 한다고 치면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카테고리를 체크해 봐야 될 거고 썸네일을 체크해 봐야 될 거고 키워드를 체크해 봐야 될 거고 상패, 옵션, 등록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여기를 저는 다 체크를 해봐요. 근데 이거가 처음에는 되게 어떻게 저걸 다 체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해보시면 카테고리, 키워드, 상패까지는 정말 얼마 안 걸려요. 틀리는 것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카테고리랑 키워드는 자동으로 저희가 엑셀로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 그 중에 틀린 것도 없는데 그 중에 몇 개 틀린 거를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옆에 저희가 그 50글자 넘고 나면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문제 없는지 빠르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고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상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촉도를 높여야 되니까 위 아래 보면 좀 지저분한 것들이 보통 많거든요. 뭐 소개하고 무슨 뭐 하여튼 막 중국어 글자부터 시작해갖고 메인이 들어가기 전에 막 이상한 것들이 뒤에는 무슨 공장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막 이런 식의 느낌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게 앞뒤에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앞뒤에 이상한 것만 빠르게 없애주고 그냥 가운데는 그냥 살려갖고 그냥 상패는 완료를 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상패는 위아래 지저분한 것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업자도 사실 어려운 게 없고 우리가 봤을 때도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거를 알바생이 업로드하면 70개 모두 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피드백을 주나요? 예. 초반에 한 달 정도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키면은 바쁘다 보면은 저희가 매일 이렇게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매일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도 좀 바빠지다 보니까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하다가 그 뒤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한 번씩 이제 불시에 체크를 하거든요.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10% 이하예요. 근데 초반에 근데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양심적으로 크게 문제 없이 가는데 초반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완전히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잡으면은 계속 이제 편한 방향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상품의 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특히 알바생 쓰는 분들은 이 시트를 활용하시는 거 정말 좋겠네요. 스스로도 체크하는 템플릿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이게 하시다 보면은 키워드하고 옵션이 할 얘기가 많고 나머지는 체크사항이 거의 없어요. 네. 첫날 이튿날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네. 좀 지나면 썸네일하고 옵션을 배려하고는 제가 엑셀하고 체크할 만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네. 썸네일하고 옵션만 체크하면 되는데 썸네일하고 옵션하고 체크하던 내용이 맨날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가지고 조금만 써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길게 좀 써줘야 되거든요.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거를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옵션하고 썸네일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옵션하고 썸네일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썸네일은 예를 들어 갖고 4인용 의자를 잡아놓고 거기 있는 옵션에 해당되는 거는 4인용 의자는 없고 뭐 1인용 의자, 2인용 의자만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전기 플러그 형태의 어떤 붕어빵 기계를 저기 잡아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잡아놓은 거는 전기가 아니라 가스나 공합이나 다른 걸로 해당되는 디자인도 다르고 사용하는 용도도 다른 걸로 잡혀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고객이 받고 나서 난감하거든요. 아, 저는 당연히 이게 전기 제품인 줄 알았는데 왜 가스로 왔죠? 썸네일만 보고 아, 전 당연히 이 디자인 생각했는데 왜 이 디자인이 왔죠? 뭐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썸네일에 보여지는 건 한 개고 옵션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딱 고객이 선택하는 게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기 썸네일에 있는 게 여기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객한테 만약에 고객이 그렇게 잘못 봐도 아, 옵션은 저희가 수십 개, 수백 개까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고르기 때문에 5개, 10개까지도 보통 많이 올립니다. 근데 고객님이 선택한 거를 자세히 보셔갖고 이게 썸네일하고 좀 다르다 치더라도 그 안에 저희가 한 개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옵션을 하나하나 좀 보셔갖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돼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예 없으면 진짜 반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 영어 사람 얼굴 테두리 선 제거하는 건데 구매 대행 해보시는 분들 생각에는 너무 당연한 거고 지저분하지 않게 가장 흰 바탕에 깔끔한 거 옮겨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좀 잘라갖고 좀 이쁘게 옮겨야 되는데 뭐 사람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 얼굴만 이렇게 가려놓고 뭐 어떤 제품이 있거나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한자가 막 있으면 이상하고 거기에 막 영어가 들어가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거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신경 썼는데 막 저기 영어 적혀있고 한자 적혀있고 센스가 없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품만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에 사람 얼굴만 이렇게 가려놓고 뭐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때그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근데 썸네일은 그렇게 종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면은 잘 고쳐지는데 문제가 옵션이에요.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는 지금 2가지만 해놨지만 한 7, 8가지 돼요. 실제로 제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진짜 한 20가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적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7, 8가지만 자주 보면서 기억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코멘트를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때 이 옵션에 해당되는 거를 아까 전에는 제가 다 코멘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코멘트 할 걸 이렇게 제가 한 7, 8가지 자주 나오는 걸 적어 놓으면 거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1번 옵션 내용 참조하셔서 수정하세요. 이러면 끝나요. 근데 그전에는 이걸 다 썼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수동화 작업도 많이 도움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수동화 작업을 제일 많이 잡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업로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CS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원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동화 작업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수동화 작업은 사실상 업로드를 안 하면서 수동화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로드는 하되 짬짬이 수동화 작업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주말 위주로 했어요. 평일에는 업로드를 어떻게 해서든 하루 150개 목표를 잡고 했으니까 하루 150개를 어떻게든 업로드하는 목표를 잡고 그래도 수동화 작업도 짬짬이 해주면 이게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동화 작업을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짬짬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수동화 작업을 열심히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반복 매출이 생겨요. 효자 상품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만나는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신기하게요. 효자 상품이 없어요. 저는 신기하게 한 번 팔리고 나서 안 팔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경쟁하는데 저희가 최저가로 넣는 것도 아니에요. 번역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저희가 최신성이나 그냥 키워드로 노출되는 거에 한 번, 2번 팔리면 잘 팔린 거지 그게 누적적으로 계속 팔리려면 남들과 차별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번역이 됐든 아니면은 썸네일을 좀 이쁘게 꾸미든 뭐 이벤트가 됐든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여기랑 비교해보니까 여기가 그래도 뭔가 좀 나은 게 있는데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수동화 작업을 해줘야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효자 상품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동화 작업을 모든 상품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품을 상세 페이지 작업이나 건드려야 되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한 2개 이상 판매가 되면 네.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은 한 개 팔리고 많은 경우가 더 많아요. 2개 이상도 잘 안 팔리거든요. 네. 2개
개만 팔려도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개 이상부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짬짬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동화 작업을 어떤 걸 하시는지 좀 공개가 가능할까요? 썸네일을 흰 바탕에 그냥 깔끔한 이미지로 보통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조금 힘을 주고 싶으면 포토룸이라는 새벽인간 TV에도 소개시켜 주셨어요. 사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완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제가 뭐 따로 설명해 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포토룸을 활용하면 좀 더 돋보이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썸네일을. 그래서 썸네일 조금 신경 쓰고요. 그리고 전 상세 페이지 번역을 다 해요. 뭐 어떤 분들은 기능성만 하고 뭐 기능성이 아닌 건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어찌됐든 간 상세 페이지 번역을 하는 게 더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2개 이상 판매가 됐고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면 번역 작업을 무조건 합니다. 번역하는 업체에 맡겨서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전 헤이셀러로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원클릭 번역을 먼저 해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네. 이게 보시다시피 표가 좀 이상해요. 네네. 필요하지 않은 건 그냥 지워요, 보통. 이렇게 단순히 수정하기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 있는 내용의 말을 활용해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핸드폰 사진이나 이런 걸로 찍어놔요. 그런 다음에 다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핵심 문구만 몇 개 적어요. 여기서 수정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 그냥 다 지워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텍스트를 텍스트 하나 쓰는 쓰고 거네요. 거기다가 내가 쓰고 싶은 여기 있는 내용 중에 기능적인 부분을 핵심적인 것만 딱 적어요. 그냥 거기서 자동 번역된 것만 가지고 좀 이상한데 조금 만져보니까 이상한 상태로 그냥 만약에 노출을 시키면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기본 이벤트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세 번째로 이벤트를 저는 좀 넣어요. 이 이벤트는 사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스타벅스 쿠폰을 드린다라는 내용을 적어요. 이벤트라고 해서. 그리고 돼지코 변환 플러그를 무료로 그냥 따로 이벤트라고 안 적어도 사실 거의 대부분 주잖아요. 그거를 강조를 해요. 저희는 전자제품이라 돼지코 변환 플러그가 220V 10A에 해당되는 거는 필요한데 저희는 그걸 무료로 드립니다. 이걸 사실상 따로 구매하시게 되면 5,000원에서 만 원 사이가 들어갑니다. 이런 문구를 넣을 때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포장을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파손이 좀 안 되게 하는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파손이 돼서 고객이 클레임이 와서 막 CS로 실행이 하는 것도 크지만 수출용 남은 포장을 넣어야 될 정도로 무게가 크고 파손이 되는 제품들은 고가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막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제품들이 보통 수출용 남은 포장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한 번 파손이 돼갖고 그걸 제가 얻어맞으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특히 뭐 200만 원 제품이라고 하면 저는 순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나왔다고 치면 그거 하나로 그냥 영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이제 파손에 대한 리스크가. 저는 40kg가 넘어가는 제품에 해당돼서는 웬만해서는 수출용 남은 포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상세 페이지에 또 튼튼하다고 강조를 해서 올리네요. 어차피 돈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출용 나무 포장을 보통 이제 40kg가 넘어가는 게 현지에서 박스나 나무 틀 포장으로 원가 절감으로 납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현지에다가 얘기해서 아 그거를 수출용 나온 포장으로 변환해서 우리한테 줄 수 없냐. 근데 또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 할인을 그걸로 받을게. 그러니까 그걸로 좀 제발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는 데도 한 좀 많이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해주는 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님한테 납품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할인을 받거나 어쨌든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거에 대한 거를 고객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수출용 나온 포장으로 사면이 막혀 있는 걸로 굉장히 안전하게 포장을 합니다. 튼튼한 걸 강조를 해요. 기본적으로 썸네일, 상세 페이지 번역 이런 기본 이벤트만 들어가 있어도 어쩌다 하나씩 팔리는 거랑 비교해보면 어찌됐든 이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반자동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량 같은 경우는 기본이 그거잖아요. 많이 올려갖고 그냥 거의 수정사항을 많이 만들지 않고 프로그램을 끌고 와서 진짜 많이 올려서 판매를 일으키는 거고, 수동은 생각을 해보면 상품 하나하나를 잘 선정해서 하루에 한 개를 정말 정성스럽게 엄청 고민해서 만드는 게 수동이라면 그럼 반자동은 과연 뭘까? 반자동은 그 중간이거든요. 완전 수동처럼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 대량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자동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하면 좋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반자동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키워드 이쁘게 가공하고 썸네일 이쁘게 가공하고 그리고 옵션 가공해서 업로드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것만 하는 거예요. CS가 오더라도 문자로만 답하고 네. 저희가 그 CS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아껴서 업로드를 더 올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업로드를 열심히 하면서도 CS가 오면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추가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적성에 맞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반자동 업로드를 열심히 하면서 CS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짬짬이 수동화 작업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자동만 진행을 했을 때보다
CS를 했을 때, 수동화 작업까지 했을 때 개수 대비 매출 단가의 그래프는 올라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뒤에 제가 좀 작성을 해봤는데 반자동만 진행을 했을 때는 저는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봐요. 업로드 수랑 매출과의 상관관계. 업로드 수 대비 매출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구조가 저는 반자동 업로드만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적금처럼 리스크가 없어요. 두 번째, 반자동 플러스 CS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CS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영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시간적 리스크가 있겠죠. 적금 플러스 전 영업 유형이라고 봐요. 저희가 CS를 열심히 하면 같은 업로드 개수에서 한 개, 두 개라도 더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도 올라갈 거고, 매출이 올라가면 판매 지수도 올라가겠죠. 판매 지수가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다 보면 리뷰도 더 쌓여요. 그러면서 이제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인데, 반자동 플러스 CS 적극적 플러스 수동화 작업은 적금의 영업의 선투자 유형이라고 좀 봐요. 저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CS를 하다 보면 좀 더 팔리겠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수동화 작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중에 10%, 20% 정도만 반응이 있으면서 소박이든 중박이든 대박이든 나거든요. 제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갈아 넣었는데 80%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지만 나머지 10%, 20%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S처럼 바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접근하면 이게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전 전업이신 분들은 세 번째 좋은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준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 제 매출 대비 개수 단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매출 대비 개수 단가가 뭐냐면 상품을 10,000개 올렸을 때 매출이 1,000만 원이면 한 개당 1,000원이다. 이렇게 지표를 그냥 정의하신 거죠. 제가 그냥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매출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자기가 올린 게 10,000개예요. 1,000만 원인데 10,000개 올렸으면 나누기 해보면 1,000원이잖아요. 난 한 개당 1,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매출 대비 개수 단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균을 내려보니까 월별로 매겨봤어요. 제가 스스로. 그때 제가 업로드한 게 몇 개고 그때 매출이 얼마인지를 매출에서 제가 그 개수를 나눠보면 되잖아요. 그걸 나눠보니까 실제로 약 1,500원 정도 나와요. 이걸 본인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이 1,500원이라고 나왔다고 하지만 저도 대부분 이제 1,000원에서 1,500원인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보시면은 여기 3월 달에 이제 막 시작한 거고 이제 상품 수가 워낙 적으니까 이제 굉장히 적게 나온 거고 비수기를 제외해 보면은 1,000원 이하는 거의 없거든요. 6, 7월이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게 이 표를 보니까 나오네요. 6월 달, 7월 달 보면은 막 2,785, 3,618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걸 10,000개를 올렸으면 3,600만 원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걸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1,000원에서 1,500원은 기본 반자동 매출이고 이때 제가 CS를 정말 열심히 한 게 조금 더 좀 전환이 좀 잘 됐고 수동화 작업했던 효자 상품 그런 제품들도 좀 추가로 좀 팔리고 운이 좋아서 시즌성 상품이나 대량 이런 것들도 좀 팔렸어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니까 이게 1,500원을 넘어서 2,000원, 4,000원까지도 가더라고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인풋, 아웃풋을 저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본인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알기 때문에 돌아가질 않거든요. 5,000개 올렸는데 매출이 300만 원 나왔어. 어떤 사람은 700만 원 나왔어. 그랬을 때 본인이 그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5,000개 기준으로 1,000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00에서 한 700, 800 이 사이 나오면은 괜찮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0만 원이나 뭐 200만 원이 나온다.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어떤 특정한 달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분은 점검이 좀 필요해요. 내가 과연 옵션 가공이나 이런 게 너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막 A, B, C로만 해놓고 아니면 되게 난해하게 한 건 아닌지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아닌지 아니면 소싱을 내가 너무 생활용품 위주로 한 건 아닌지 막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나하나 다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보면서 스스로 점검만 해보셔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거 있는지 딱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너무 터무니없는 매출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기간의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는 2달, 3달 만에 1,000만 원, 2,000만 원도 되는데 나는 막 6개월, 1년을 했는데도 왜 난 1,000만 원이 안 되지? 근데 개수랑 매출과의 상관관계가 있지 기간과 매출과의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1년을 했어도 본인 상품 수가 몇 개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더 짧게 하는 경우 같은 10,000개여도 1년 동안 10,000개 올려서 나오는 매출보다 2-3달 열심히 올려서 10,000개 하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실제로 팔리는 거를 들고 오셨어요. 네. 어떤 느낌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장이나 뭐 업장이나 전문가들이 쓰거나 어떤 뭐 인증 이런 게 필요한 제품들이 좀 잘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가져온 것들은 뭐 한 개 팔린 게 아니라 여러 번 팔린 제품들만 가져왔어요. 산업용 저울 같은 거는 이제 매달림 저울이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크레인처럼 생겨갖고 이제 무게 재는 거. 정량 충진기나 수직 밴드 실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회사가 화장품 회사에서 제조업에서 이제 생산 관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현장에 보통 한 50% 정도 전 들어가 있는데 많이 본 제품이에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리지 싶었거든요. 많이 팔리죠, 실제로. 네네네, 진짜 많이 팔리죠. 저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팔아봤어요. 그리고 뭐 선반기계, 밀링 머신, 뭐 이렇게 막 깎는 거거든요. 네네. 뭐 타일 이렇게 절단하는 기계, 급유기, 열프레스기, 레바블록 이런 거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저도 정말 많이 팔리는 상품이고요. 네, 구매대행 좀 중고수들은 이런 물건들 위주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좀 잘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생활에서 발견한 것도 있는데 족발집에서 족발을 사 먹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 큰 스텐 냄비로 거기다 족발을 삶더라고요. 저렇게 큰 거면은 좀 가성비를 좀 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벤치마킹 하려고 찾아보니까 이 팔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어요. 근데 올리자마자 얼마 안 되고 팔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얻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로 이제 화분 선반 이런 것도 많이 팔리더라고요. 네. 포도나무 지지대도 뭐 계절과 상관없이 계속 잘 팔리는 것 같고 에어 펌프, 주방 수납장 그리고 바 테이블도 판매를 많이 했고 드럼통 하더, 이동식 파티션, 스태퍼 뭐 이렇게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다 진짜 잘 팔리는 상품들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순이익 1,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제 구매 대행을 1년 넘게 해보니까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간에 처음에는 이제 매출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너무 기뻤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체기를 겪으면서 이제 멘탈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꾸준하게 어떻게 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막 동기부여를 이제 모임에서 받기도 하고 막 분석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열심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고 견디니까 어느 순간 제이자 커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쉽지는 않지만 과연 순수익 1,000만 원 이상 버는 게 쉬운 게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순수익 1,000만 원 이상 버는 어떤 직업을 생각해보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의사거든요. 그 월급이 평균 세후 월 1,27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걸리는 기간이 20년이 넘어요. 정말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년 정도 갈아 넣어서 1,000만 원이 달성이 됐잖아요. 구매 대행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1년 정도 꾸준히 본인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나 뭐 운동선수나 그렇게 정말 힘들게 버는 직업들 생각해보면 이 정도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솔직한 얘기 거의 다 담아주신 것 같아요. 진짜 뭐 무조건 뭐 자동화 쉽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 자동화가 오는 거지 한순간에 자동화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정도 하셔서 순이익 1,000만 원 넘게 만든 사업자를 만드신 거잖아요. 예. 그 과정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PPT가 사실 한 50%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오늘 정말 한 몇 시간 했는데 반응이 또 좋으면 진짜 좀 디테일한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